수특 독해연습 8강의 1번. 자, 오늘 어법 문제가 좀 많아요. 특히 저 1번은 제 밑에 이제 제목을 따로 적었는데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제목을 잘 추론해내야 된다. 봅시다. 그 텐션 뜻이 뭐죠? 텐션, 긴장. 그 긴장이 있는데 누구 사이? Peace and justice. justice 뭐죠? 정의라는 단어고. 자, 어제도 정리를 했는데 이 justice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해볼까? just부터. just가 뭐죠, 여러분? 부사로 딱 바로 이럴 뜻이 있고, 뭐 그죠? 형용사로는 뭐야? 정당한, 그지? 정당한 이런 뜻이 있고, 동의어는 그래서 fair. just가 정당한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출발해볼까? unjust는 뭐야 그러면? 형용사로. unjust는 뭐지? 그지?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그래서 뭐의 동의어? unfair의 동의어가 되고요. unfair. 정당하지 않은 편파적인 unfair 동의어 최근에 정리한 것이죠. 뭐였죠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라 그러지. part의 형용사가 돼서 partial, 편파적인, 정당하지 않은 같은 단어로 볼 수가 있고, 자 unjust가 있고요. 요 just 다시 보시면 요거를 동사로 바꿔볼까? 뭐뭐파이를 붙이면 뜻이 뭐 한다고? 뭐뭐파이, 뭐뭐하다. 그래서 뭐야? 동사로 정당화하다 라는 동사가 되고, 뭐뭐파이로 끝나는 동사는 항상 명사형이 뭐가 된다? fication이 되기 때문에 명사로보다 justification, 정당화라는 명사가 된다. 그죠? 자, 또 지금 나온 단어가 just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justice로 만들죠. 많이 봤던 단어죠. 뭐야 이게? 정의가 되겠지? 자, 이걸 부정으로 만든 게 뭐예요? injustice. 이 지문에 나와요. 뭐지? 정의롭지 못한 거에 반대말 뭐예요? 그래서 부정의란 말만 잡다고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불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injustice, 불의란 뜻이에요. unjustice가 아니라 injustice로 바뀐다. 이 단어 다시 한번 기억을 전다 해주세요. 뭐 외울 것도 없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뭐 그냥 바로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just가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본문으로 나오자. 자, 평화와 정의 사이의 긴장이 특히나 apparent 뜻이 뭐죠? apparent 쉬운 단어는 뭐지? 뭐니 미안? 분명한, 눈에 띄는 동의어 뭐죠 여러분? 분명한. obvious라는 단어 많이 봤죠? 동의어 그지? 자, 특히나 분명한데 그 긴장이 extreme 극도의 경우에 특히나 긴장 눈에 잘 보입니다. tyrannical이라는 건 그 공룡 중에 굉장히 가장 포악하고 가장 힘센 육식 공룡 있잖아. 그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앞에 그 있죠? 그 티라노, tyranny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폭력, 폭정, 지 맘대로 하는 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tyrannical이라는 게 폭정이 뭡니까 이거? 폭력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하는 이런 뜻이죠. 지 맘대로 휘두르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나쁜 뜻이 된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폭정을 하는 정부의 극단적인 경우에 평화와 정의에 대한 정의 사이에서의 긴장이 눈에 띄게 분명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폭력을 독재 정부 속에서 뭐 평화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싹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이러한 폭정을 일삼는 정부들은 사용하는데 그 국가의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violate 뜻이 뭐다고 이거? 무엇을 위반하다, 침해하다는 뜻이에요. 1번의 어법은 투부정사가 맞냐를 보라는 건데 문장 다 끝났고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 위반하기 위해서 바로 근본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을 위반하기 위해서. subordinate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한 거 중에 있었습니다. 종속적인 뭐뭐에 영향받는 이라는 뜻이고 subject가 동의어다. 여기서 종속적인 집단이라는 건 뭐 피지배자 정도로 보시면 되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피지배자. subordinate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할 필요 있다. 다시. 자, 이러한 독재 정부 같은 애들은 사용하는데 국가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을 오히려 사용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 그러잖아. 독재자들이 누구를 동원해요? 자기가 부리는 군인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재판관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탄압하지,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정부들은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동원합니다. 위반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권리들을 침해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보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cannot, 이러한 시스템이란 원래는 제대로 작동해야 될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이 시스템이 주어내 BPP가 틀릴 리가 없죠. 사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맞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obtain 뜻이 뭐다? obtain 뭐야? 무엇을? 얻다, 획득하다.
하다. 동의어 해보세요. 뭐가 있지? gain이라는 동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얘랑 비슷한 get도 되고 이제 get은 누구 나니까 at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얻다 획득하다. 자, 정의를 얻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자, 주제가 뭔지 계속 보도록 하자. negotiation 뜻이 뭐죠? negotiation 뜻이 뭐죠? 여러분, 제가 이 단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 타임지, 미국의 잡지 유명한 타임지의 커버, 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항상 실리거든. 뭐 BTS 이런 애들 타임지 커버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실렸어요. 그리고 위에 요 단어가 딱 들어갔습니다. The 하고 the negotiator라고 여기 딱 들어갔어요. 뭐다? 협상가라는 뜻이에요. 협상가. negotiation 뭐예요? 협상이라는 단어입니다. negotiation. 밑에 있는 얘는 당연히 협상하다는 동사가 되고. 자, 다시 보자. 협상이라는 건 이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없는데 바로 협상도 또한 효과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독재 정권에서는 협상 또한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효과가 없냐면 협상이라는 것이 더미는 몇 번씩 나오죠. 뜻이 뭐라고? 더미는 지배적인, 만연되어 있는. 동의어 해보세요. 더미는 동의어 뭐죠? 뭐죠 여러분? 더미는 앞에 pre를 붙여서 predominant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가 있지? 지배적인 기억나니? prevail이라는 동사에서 분사가 돼서 prevailing. prevail의 힘을 다 해당합니다. 앞에서 prevalent라는 단어도 있고 지배적인, 만연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지배적인. 자, 다시 왜 이게 효과가 없냐면 협상이 지배적인 집단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 집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배적인 집단들이 rarely 뜻이 뭐더라?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미 권력을 잡은 지배적인 집단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합의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 합의라는 것은 주는데, 자 보자. it은 앞에 있는 명사인 단수 명사를 대신 받는 것이고, 일단 딱 봐도 단수 명사가 아무것도 없죠. it을 받을 만한 게 없다.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법도 마찬가지고 뭐 해라? 원래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습관들이지만 너무나 간단히 해결된 문제거든. it을 받을 게 없다. 오히려 앞에는 복수명사들이 있고 복수명사 중에 하나의 예로 받는 것인데 흐름을 볼까요? 더 적은 권력이나 자원들을 그들에게 주는 합의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가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권력이나 자원을 덜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대문 앞에 있는 요 지배적인 집단들로 받아줘야 흐름도 맞고 어법도 맞다. 복수명사를 받기 때문에 대문으로 받아줘야 된다. 뭐보다 그 지배적인 집단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힘이나 자원들을 그 지배적인 집단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합의에 그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 또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문의 주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끝까지 읽어보자. 매우 자주 이러한, 자, 여기 보세요. symmetry라는 단어를 앞에서 배운 적 있어요. 그땐 단어의 뜻을 줬는데 여기 안 줬죠? symmetry 뜻이 뭐죠? symmetry 대칭이라는 단어였고 symmetrical은 뭐야 이건? 대칭적인이라는 단어고 A가 붙어서 부정이 돼요. 뭐다? 비대칭적인이라는 뜻이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는 균형이 맞지 않는 이라는 뜻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 매우 자주 이러한 비대칭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의 상황 속에서 독재의 상황 속에서 subordinate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그 지배를 받는 집단은 conclude 뜻이 뭐죠 여러분? 무엇을? 결론 짓다. 뭔 말하고 결론 짓다? that이라고 결론을 짓는데 자, that은 뭐죠? 앞에 선행사 같은 게 없죠? 얘는 뭐다? 접속사 대질 수밖에 없죠. 접속사 대시려면 뒷문장이 어떠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한지 확인하면 되네. 자, 이 종속적인 집단, 피지배자는 결론 맺는데 대디하라고 유일한 효과적인 전략은 뭐를 위한 pursue가 원인이죠. pursue 뜻이 뭐고? 무엇을 추구하다. 자, 바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뭐라고 결론 지어요? 폭력적인 대항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도저도 시스템상 안 통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폭력을 우리가 행사해보자. 피지배자들이 억압받는 국민들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접 뒤에 얘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나와요. 그러나
폭력은 beget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단어 줄 겁니다. 계속 좀 더 폭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사이클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말하죠. 그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그러한 순환 구조는 종종 escalate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동사죠. 뭐지 이거? 이게 OR인데 뭐가 돼요? escalate가 되는 거야. escalate 어떻게 올라가? 점점 올라가잖아. 그 동사로 뭐다? 점점 증진되다, 증대되다, 점점 고조되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그 사이클은 점점 고조되어 빠르게 그 지점까지 점점 고조되는데 웨어리 나왔습니다. 100% 관계부사고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자, 어떤 지경까지 점점 고조되냐면 인수가 원래 동사고요. 뭐뭇을 뒤따르게 하다, 뒤따르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투쟁이 되는 지경까지 어떤 상태가 되냐? 훨씬 더 큰 침해하는 요소가 되는 지경까지 점점 고조돼요. 무엇에 대한 침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하는 요소가 될 때까지 그 지경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악순환이 고조가 됩니다. 뭐보다 처음의 불의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의라는 건 이거는 원래 있던 독재 정부가 휘두르는 그 불의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독재 정부가 휘두르는 불의에 대항해서 폭력을 일으켰는데 그 폭력이 지금 폭력을 낳아서 처음의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문의 주제 뭐다 그래서? 뭐예요? 폭정을 정부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지문의 주제입니다. 내 생각은 반대인데 필요하면 폭력도 나는 불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얘 생각은 그렇대요. 그래서 자, 요 질문을 이제 제목 같은 걸 물어봤을 때 요 키워드가 떠오르면 좋아요. 바로 the vicious cycle, 제가 제목을 따로 적은 거예요. the vicious cycle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좋습니다. vicious라는 단어는 요게 원형이 vice라는 명사 뜻이 있거든. 요게 악의, 나쁜 뜻을 말해요. 나쁜 것. 요게 형용사가 되면 바로 vicious라는 단어가 돼요. 요게 악의적인 악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vicious cycle 악순환이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악순환, 뭐의 악순환? 바로 불의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의 악순환이라고 제목을 잡아주면 딱 맞겠죠. 이게 질문의 제목이 되겠다. 그래서 vicious cycle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 같이 기억해 둡시다. 2번으로 갈게요. 자, 흐름상 관계가 없는 문장. 여기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채연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 안 됐다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준비됐어? 뭔가 자신 있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번 첫 문장 보시면 이제 정말 익숙해질 구조가 나와요. 뭐냐? 몇 번씩 등장하죠. EDG가 등장하면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뭘 일단 의심하자. EDG가 등장하면 바로 강조구문을 좀 의심합시다. 오늘만 해도 지금 한 두세 개 나와요. 강조구문 이거 포함. 그래서 EDG가 등장하면 원래 세트는 뭐예요? it, is와 대시 세트인데 이 들어가는 대상에 따라서 사람일 때 뭐도 되고 who도 된다 그랬죠. 사물일 때 뭐도 되고 위치도 된다 그랬죠. 장소일 때 뭐도 되고 where도 되고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EDG가 등장하면 뭘 의심하자? 강조구문을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주 등장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구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강조구문의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해볼까? 그리고 중요한 건 accommodation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보자. 요거부터 해볼까? accommodation.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기억하나요? 자, 보세요. accommodate 뭐죠? 동사로 뭐뭐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죠? accept랑 똑같은 뜻. 그런데 보세요. 요게 일반적인 뜻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 그래서 이 뜻도 외웠어요, 우리가. 특히 뒤에 보시면 호텔 머시기가 막 나와. 숙박 답을 말해버렸네. 뭐뭇을 아니고요. 뭐뭇을 사람을 숙박시키다는 뜻이 있어. accommodate.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단어예요. accommodate 기본적으로 수용하다 받아들이다인데 호텔 관련 여행 관련 나오면 그 뜻이 뭐가 된다고? 숙박시키다는 뜻이 돼요. accommodation 뜻이 뭐다 그래서 이게 수용이라는 뜻이지만 뭐도 돼요. 그래서 숙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데려다가 재우고 놀라는 거 숙박. 우리가 지문을 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accommodation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지금 보시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숙박 관련 키워드구나. 그래서 직접 연계가 되면 얘가 빈칸으로 나와도 순서로 나와도 좀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해봅시다. 숙박 부문의 부문의 범위와 중요성이 보세요. 이디즈와 위치 사이에 얘가 강조이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가 뭘 붙일까? 바로 뭐뭐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주어기 때문에. 그지? 숙박 부분에 호텔이나 이런 거 숙박 부분의 그 범위와 바로 그 중요성이 그 다음 동사로 가자. is 이렇게 돼요. 이다 뭐이다? 흥미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이 추상명사의 뭐로?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그럼 바꿔보자. 뭐가 되니 이거? interesting이 돼요. 흥미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요. 숙박 관련 어떤 내용이 흥미를 일으키는데 누구에게? 여행객 tourism 뭐야 이건? 그 tourist가 여행객이지. tourism 뭐야 이건? 관광업입니다. 관광이나 관광업. 관광업의 analyst 뭐야? 분석가들에게 흥미를 일으킨다. 아 그렇구나. 관광이라는 걸 관광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 숙박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라고. 그 왜 그럴까? 궁금하죠? 특히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 그 다음 그 범위와 그 숙박 관련 범위와 중요성이 구성하기 때문인데 무엇을? 뒤에 거 먼저 할까? 여행객의 지출 expand가 뭐였죠? 여러분? expand가 여기 소비하다는 뜻이었죠. 명사가 돼서 지출이 돼요. 관광객 지출의 마지막 가장 큰 큰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뭐 동안에? 그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비행기 제외하고 그죠? 여행하는 날 비행기가 물론 제일 크고 그거 제외하고 여행할 때 밥 먹는 것보다 많이 드는 게 뭐다 바로 숙박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관광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숙박업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여기에는 exclude가 뭐죠 여러분? exclude 뭐뭇을 제외시키다. 밑에 적은 including은 뭐지? 뭐뭇을 포함하여. 그럼 excluding 뭐겠니? 뭐뭇은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뭐는 제외하고 여기서 숙박에서 뭐는 제외하고 당연하죠. 바로 친구 집이나 친척들을 방문하는 거는 제외하고. 이건 왜? 숙박에 해당되지 않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면은 숙박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숙박업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앞에까지 보시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다? 관광업에 있어서 숙박업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하고 하는 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specifically 뜻이 뭐죠? specifically 뭐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호텔은 제공하는데 기반을 이것은 사업차 하는 여행을 위한 기반과 그 다음에 회의와 컨퍼런스도 회의예요. 컨퍼런스도 회의인데 이제 앞에 있는 요 미팅은 그냥 이제 약간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면 뒤에 있는 컨퍼런스는 정말 이제 일을 위한 회의의 느낌이 강해요. 같이 회의를 하시면 돼요. 회의를 위한 기반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것들, 이런 호텔들은 또한 수익성이 좋고 yield라는 lucrative는 저번 시간에도 나왔어요. 이건 단어 무조건 줄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토플 단어이기 때문에 lucrative 외울 필요 없고 요 뒤에 yield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yield 뜻이 뭐죠? 자 yield라는 단어 우리가 세 가지 뜻을 정리했어요. yield 요거 yield 좋은 뜻, 나쁜 뜻, 아예 다른 뜻. 첫 번째 뭐다? 좋은 뜻. 여러분 셋 중에 하나라도 제발 please 셋 중에 하나라도 양보하다. 그렇지 양보하다. 그 다음 나쁜 뜻 뭐예요? 나쁜 뜻 양보를 마지못해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불복하죠. 불복하다. 세 번째 아예 다른 뜻 그치 산출하다 둘 다 잘 써요. 생산하다 산출해내다는 뜻이다. 셋 다 알아둬야 돼. 셋 다 자주 써요. 생산하다라는 거 정말 많이 쓰였고 수능 영어에서 다 했던 단어예요. 다 처음부터 했던 단어예요. 매번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지문을 다루는데 거기서 갑툭튀로 새롭게 나오는 단어는 제 느낌상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다뤘던 단어예요. 수능 영어 하면서 뭐 하면서. 자 그럼 다시 자 이러한 것들은 또한 수익성이 좋고 수익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with는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and로 연결돼서 요 뒤에도 with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with 분사구문 해석은 요게 ing 요거 한 채로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보시면 요게
being hired고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지? 그럼 뭐가 남은 거야 이거? PP가 남은 구조이기 때문에 뭐뭐 된 채로 이렇게 돼요. 방이 hire가 원래 뭐야? hire 뭐뭐절 고용하다는 뜻이다, 그지? 그리고 봐, 방은 고용이 아니니까 방이 회의를 위해서 지금 이용된 채로, 대여된 채로. 그리고 또 function 여러 기능들이 이것도 being 생략 가능하죠? PP가 남는 게 맞죠, 그죠? 여러 기능들이 제공되는 채로. along with는 뭐라고 그랬어요?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와 함께 바로 놀이의 기능과 함께 여러 기능들이 제공된 채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무슨 뭐 방 같은 걸 빌려주는 숙박업은 말이죠. 1번도 관련이 있다. 숙박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업이다. 2번, 자, 둘 다 사업차에 여행하는 사람과 뭐 놀이를 위해 여행하는 사람 둘 다 호텔의 숙박시설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tendency는 뭐다 여러분? tendency,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지워지냐? 자, tendency는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고 이 tendency의 동의어를 한번 봅시다. 왜 이래 이거? 멈췄어? 텐던스의 동의어가 뭐죠 여러분? 예? 씨 뭐야 이거?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씨 뭐야 이거? 씨 잠깐만 여러분 미안해요. 미치겠네 이거. 말로 해보세요. 텐던스 동의어 뭐예요? 경향, 성향. 인으로 시작하는 inclination, 그지? 하나 더. predisposition. predisposition. 왜 위치를 이거? pre를 생략한 disposition. 또 되네? predisposition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뭐죠? 다 했던 단어예요. 경향, 성향, pre를 생략해도 되고. 자, 다시. 자, 이런 사람들, 여행객들 모두 높은 성향을 갖는데 바로 이 spend는 그냥 쓰면 이제 돈을 소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돈을 쓰게 되는 높은 성향이 있어요. 돈을 주로 많이 씁니다. 뭐 하면서 그 여행객들이 멀리 나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호텔 같은 데 머물게 되면 돈을 많이 쓰니까 수익성이 좋다 이런 얘기네. 2번도 관련이 있다. 자, 3번은 해석을 해보고 3번 문장의 주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3번은 하영 형사. 해석해보고 얘가 3번 문장은 주제가 뭐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해볼까? There's no, 없대. 뭐가? 의심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 동격 대시예요. 기술이 거대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지가 할 수 있는 거대한 역할을,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니까. in ing 뭐죠? in ing? 만드는 데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미래 호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반면 그치?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무슨 얘기야 이거? 앞으로 미래에 호텔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야. 확실히 뭐 방에 들어가서 커튼 그러면 커튼치가 알아서 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호텔 방 그지? 최첨단 호텔 에어컨 켜 그럼 켜고 이런 것들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 그곳에는 그냥 거기 있다. 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기술이 결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뭐다? 인간의 손길. 3번 문장의 주제는 뭐지? 이것들이죠? 3번 앞에 건 전부 다 숙박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그죠? 여행 관광에서 3번은 주제가 뭐예요? 3번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3번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죠. 호텔이랑 키워드는 가져갔지만 자 4번으로 가자. 그러므로 따라서 호텔들은 자 meet 여기서 requirement가 뭐죠? 여러분 requirement 뭐지? 필요 조건 요구 조건. 자 호텔들은 관광객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밤에 머물게 되는 것에 대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합니다. 가치를 그 경험에다가 방법은 제공함으로써 부수적인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부수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호텔이 이만큼 그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한다. 자, 호텔들은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이란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이 잠재력을 갖는다는 장점입니다. 이 잠재력이란 추가적인 revenue,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하는데 바로 음식과 음료, 서비스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익을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본 3번 문장 제외하고서는 지문의 주제, 관광업에서 호텔이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좋은 사업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3번만 틀렸다. 자, 3번 지문까지 하고 장하실게요. 하나 보자. 자, 3번. 자, 3번 문장도 주제가 먼저 봅시다. 우리 주변의 물리적 세상에 대한 nature, 자연이 아니겠죠? 뭐다? 본질.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초기의 노력들은 세상은 뭐다? 라는 걸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시작되었는데 몇천 년 전에 말이죠. 옛날부터 세상의 기원을 궁금했다. 자, 고대 그리스, 약 2000년도 더 전에 고대 그리스 시절 동안에 즈음에 이러한 시도들은 바로 설명에 있어서 세상은 도대체 뭐냐라는 시도들이 그 당시 더 먼저 되었는데 둘 다 되었어요. 복잡하게도 됐고 정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세상이 궁금했구나. 자,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특징 지어졌는데 그 바램, 욕구에 의해서 이 바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설명을 찾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설명이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물리적,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옛날 사람들도 뭐다? 세상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로. 고대 시절부터 이 세상은 도대체 뭐다? 라고 세상의 구조를, 기원을 설명하는 노력이 있었다. 아주 옛날에. 자, A로 가볼게요. 자, A는 처음부터 물음표가 바로 뜨죠. 이러한 4개의, 자, 일단 element 뜻이 뭐예요? 요소라는 뜻이 있고. 이제 읽다 보면 밑에 무슨 화학 어쩌고가 나오거든, 다른 문장에서. 그래서 화학 어쩌고 나올 때 element 뜻이 뭐예요? 원소라고 해석이 되고. 이제 읽다 보면 이거는 원소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일단 우리 원소로 하자. 자, 이러한 4가지 원소들이 위에서 나온 거 없죠? 그래서 A는 나중으로 들어간다. 4가지 원소가 언급된 뒤에 얘가 나온다. 자, 이런 4가지 원소, 첫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이런 4가지 원소들은 여겨졌는데, 간주되었는데,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장소. 여기서 장소라는 건 진짜 장소가 아니라, 지위, 혹은 위치, 자기만의 있는 곳 정도, 입지 정도,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 위치에서는 이 4가지 원소가 자연스럽게 머무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그러한 위치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원소를 이따가 찾아보고 B로 가자. 여기서도 물음표가 바로 뜨죠. layer 뜻이 뭐예요? layer, 층, 겹,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layer 동사는 뭐다? 층층이 겹겹이 만들다, 개충 구조를 만들다 이런 층을 쌓다 이런 뜻이에요. 동명사기 때문에 층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되고 this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존재해야 돼? 층을 형성하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도 없고 A도 일단 이건 모르겠고 이제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B도 마찬가지로 나중으로 넣어준다. 어디 뒤에 층을 형성하는 구조가 나온 뒤에 B를 이어주면 돼요. 첫 문제까지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자, 그 원소들의 층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원소의 층을 형성하는 게 앞에서 묘사가 들어간다. invoke라는 단어는 처음 보면 되는 거. 무엇을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invoke,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provoke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provoke 뭐라 이거? pro라는 건 forward, 앞으로를 봐요. 앞으로. voke라는 게 이게 목소리를 내는 걸 말하거든. voice, 목소리 내는 거죠. provoke보다 앞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 일로 와봐 하는 거. 나 여기 있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극하다, 도발하다는 뜻이죠. provoke. invoke는 뭐예요? 그래서 invoke는
이것도 말을 하는 건데 invoke 내 안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언급하다, 말하다는 뜻이죠. 알아두시고 evoke라는 단어가 이제 말과 관련된 건데 invoke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말하다, 언급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소들의 이러한 층을 형성하는 것은 언급되었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물들이 지구상에서 이동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소의 층층이 이루어진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자. C가 유력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예시가 나오면 무엇에 대한 예시가 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을 요약한 거라고 세상을 간단히 설명하려 했다. 그러니까 C가 처음에 온다면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세상을 간단히 설명하려 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한 묘사는 설명은 이 묘사라는 것은 받았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세상에 대한 설명은 suppose 다음을 가정했습니다. 바로 그 존재를 가정했는데 네 가지 주요 화학 원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C에서 A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죠. 그죠? 네 가지 주요 화학적 원소들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흙, 물, 공기, 불 같은 게 네 가지 주요 원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이러한 목록, 이런 원소의 목록은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look 오랜만에 나왔죠. 보이다, 동의어 뭐가 있어요? seem하고, 그 다음, appear라는 동사가 있는데, 전부 다 보이다고 얘들의 특징적인 점은 뭐예요?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 부사 중에 뭐는 절대 올 수 없다? 부사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감각동사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와서 주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래서 other이란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네 가지 목록은 현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치? 물질의 기본 구조가 이게 아니잖아. 그죠? 원자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자, 이상하지만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데 이순 앞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네 가지 원소의 설명을 무언가로 간주할 수 있는데 현대식의 division이라는 건 divide라는 동사에서 당연히 왔고요. divide가 뭐예요, 여러분? divide가 뭐지? 무엇을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동사고 명사가 돼서 구분이 된 거예요. 다시, 자, 이것을 이 목록의 이 네 가지 원소에 대한 설명을 무언가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을 것인데 무엇을 현대식의 구분으로 여기면 될 겁니다. 바로 뭐 A를 into B로 구분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바로 substance가 뭐예요, 여러분? substance 뭐지? 뭐죠?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뭐로? 고체로. 자, earth를 고체로 대입시킨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 water를 liquids가 맞아? 액체로. 그 다음에 air and fire를 뭐로? gases 기체로. 이렇게 구분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네 가지 원소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풀이 끝났죠. C에서 어디로 가야 돼? A로 갈 수밖에 없지. 레이어링이라는 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A로 가서 B로 가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자, 이런 네 가지 원소들은 자기만의 속하는 장소가 위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 마이크 뒤로. 이 네 가지 원소가 차지하는 위치, 자리,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해보자. The Earth, 이건 뭘까? 지구가 아니라 소문자로 속기 때문에 땅, 흙이라는 것은 prefer에서 온 단어고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야. 땅은 우선적으로 accumulated, 적어놨는데 밑에 안 보인? 축적되었습니다. 어디에? at 요거 먼저죠. 어디에? 지구의 표면에. 아니면 below는 뭐다? 뭐뭐 아래. 그치? 땅의 위치는 어디다? 제일 아래에. 제일 아래. 지구 표면 아니면 그 표면보다 아래에 땅이 위치했고, 그 다음 물은 그 다음에 왔어요. 그 다음 제가 중요하네. 문장 끝나서 분사 구문으로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lying이라는 놈의 정체가 뭐예요? 지우기만 하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반복되는 거? 요거의 원형은 뭐예요? lying. 뜻이 뭐라고 이거? lie. 거짓말하다 말고. lie, lay인으로 가죠. 뜻이 뭐예요? 주어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라고. 목적어 절대 없고. 그리고 사람이면 주어가 누워 있다는 뜻이 되고.
반면에 lay라는 동사 뭐라 그랬죠? lay, laid, laid로 하고 반드시 목적어하고 얘 뜻이 뭐다? 뭐뭇을? 놓다두다. 사람이나 뭐시기면 눕히다가 되는 것이고 요거의 ing이기 때문에 ly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면 틀려. laying은 뭐가 돼야 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뭐뭇을 놓아두면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뭐예요? 앞에 있는 water거든. 물은 그 땅 다음에 옵니다. 놓여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걸 lying이 돼야 된다. 어디에 놓여지면서? 지구의 표면의 맨 꼭대기에 놓여지면서 물이 자 물의 위치는 이러하고 그다음 공기는 형성한다. 층이 등장하는 거죠. 뭐의 층? 대기의 층을 형성한다. 어디 위에? 표면 위에. 그죠? 물로 된 표면 위에. 그러니까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다음 공기가 있는 거지. 층층 구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 층은 surrounded 둘러싸다. 둘러쌌는데 무엇을? 방금 전에 그 대기를 둘러쌌고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층을 형성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B가 이어지면 되겠지. 자 원소들의 이러한 층을 형성하는 것은 언급되었는데 invoke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물들이 지구에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화 해보자. 자 이제 이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돌을 어떤 돌? air 공기 속으로 공중으로 던져진 돌은 아까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지 그지? 근데 그걸 위로 던졌어 이렇게 공기 저 위로 그 돌이 어떻게 되냐? fell back 다시 back은 다시 여기 다시 fell 떨어졌다 어디로? 지구의 표면으로 다시 떨어졌다. 왜 다시 떨어졌냐면 that 그것이 지구의 표면이 뭐였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에요. 돌의 자연적인 rest가 이게 놓여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놓여진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돌이라는 게 표면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바로 돌에 원래 놓여졌던 원래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뭐 때문에 돌아온 거야 다시? 원래는 중력 때문에 돌아온 건데 고대 사람들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원래 자리가 여기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야 이런 얘기야. 올라오더라도 다시 자기들로 돌아온다. 네 가지 원소로 설명을 봤을 때 사실 틀린 설명인데 옛날엔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flame 뭐죠? 불꽃은 리프트는 립의 과거예요. 립이 뭐지? 립 뭐야? 도약하다, 훌쩍 뛰어난다. 불꽃은 위쪽으로 훌쩍 뛰어 올라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 그것의 자연적인 고향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 뒤가 먼저 할까? At the atmosphere. 그 대기의 맨 꼭대기인 자기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 불은 어떻게 된다? 항상 위로 활발 타오르내리는 얘기예요. 원래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에 불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라고 옛날에 이해했다. And so on 뜻이 뭐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고 자 요거 단어 몇 개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앞에 수특 영어에 나왔던 단어 중에 and so forth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건 etc 점 찍고 etc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하면 to name a few라는 게 있어요. to name a few 몇 개 이름을 대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기타 등등이라는 뜻으로 같이 쓰인다.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민정아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키워드가 뭐가 떠올라? 해석을 해봤더니 키워드를 대봐 키워드를 그 조합을 해보자. 키워드 뭐가 떠올라? 딱 남는 단어가 뭐야? 남는 단어 대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세부적인 거야. 채원이 주제가 뭐 같아? 한호가 주제가 뭐 같아? 키워드 한번 해봐. 키워드 머릿속에 남는 거 원소? 원소 괜찮아 원소
좀 더 많은 키워드. 고대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원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조합해봐봐. 주제 뭐야? 고대 사람들이 네 가지 원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했었다. 이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4번부터 이어나갈게요.